여러분, 지금 드시는 식사에 식이섬유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분들이 단백질과 칼로리는 신경 쓰지만 식이섬유는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를 소홀히 하면 시니어 건강에 치명적인 틈이 생깁니다. 최근 틱톡에서 파이버맥싱이라는 흐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루 식이섬유를 권장량 이상으로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이 트렌드는 젊은 세대의 놀이가 아니라 시니어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식이섬유가 중요한지부터 차근히 짚겠습니다. 첫째, 식이섬유는 혈관을 지켜줍니다. 혈관 벽에 들러붙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식이섬유는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늦추어 당뇨 합병증의 파고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장점막이 튼튼해지고 대변의 이동이 원활해지며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생깁니다. 대장암 예방과의 연결도 분명합니다. 식이섬유 섭취가 늘면 대장 통과 시간이 짧아지고 담즙산의 독성이 낮아지며 발암물질의 노출이 줄어듭니다. 연구와 보건 콘텐츠에서는 식이섬유가 대장암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춘다고 정리합니다. 섭취량을 늘릴수록 위험이 점진적으로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의 권장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성인 남성은 하루 25g, 성인 여성은 하루 20g이 충분 섭취 기준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이 수치를 채우려면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평소 식이섬유를 적게 드시던 분이 갑자기 권장량을 채우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복부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으로 내려가 발효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 5g부터 시작하고 둘째 주에는 10g, 그 다음부터는 매주 5g씩 천천히 늘리는 단계적 접근이 안전합니다. 물도 함께 늘려야 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를 물 없이 많이 먹으면 장 속 수분을 빼앗아 변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일과 해조류에 많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통곡물과 콩류에 풍부합니다. 둘을 균형 있게 먹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변비와 치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삶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구로에 사는 70대 김 선생님은 평생 흰쌀밥을 고집했습니다. 채소와 잡곡은 입에 잘 맞지 않았고 고기 반찬을 즐겼습니다. 변비는 늘 따라다녔고 해마다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식이섬유를 늘리라고 했지만 김 선생님은 약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가 섞인 변을 보고 놀라 병원에 갔습니다. 운 좋게도 초기 단계에서 치료했고 생활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귀리죽을 소량으로 시작했습니다. 점심에는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현미밥 반 공기에 나물 2가지를 곁들였습니다. 첫 주에는 속이 부풀고 가스가 많이 나와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배가 한결 가벼워졌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한 달 뒤 재검에서 변비가 호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먹었으면 어땠을까? 경기도 수원에 사는 62살 박 여사는 고지혈증과 당뇨 전 단계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었지만 수치는 들쭉날쭉했습니다. 박 여사는 간단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점심과 저녁 접시의 절반을 식물성 식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접시 절반에는 나물과 채소와 해조류를 담고 나머지 절반에는 단백질과 통곡물을 배치했습니다. 더하기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하루 한 컵의 콩을 꼭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은 콩이나 강낭콩이나 병아리콩을 삶아놓고 매 끼니에 한 주먹 얹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총 콜레스테롤이 내려갔고 공복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었다고. 단지 접시 절반 식물과 콩 한 컵을 지켰을 뿐이라고. 부산의 68살 최 선생님은 식후 졸음이 심했고 저녁마다 다리가 붓고 저렸습니다. 그분의 밥상은 흰쌀밥과 국과 젓갈과 튀김이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밥보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반찬을 두세 젓가락 먹은 뒤 마지막에 밥을 먹는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밥은 현미와 보리와 귀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꿨습니다. 간식은 바나나 대신 사과와 배를 껍질째 먹었고 저녁에는 렌틸콩을 얹은 샐러드를 추가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식후 졸음이 줄었고 한 달 뒤 식후 혈당이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먹는 순서와 섬유질의 차이가 몸에서 바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식이섬유의 종류를 생활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젤처럼 변하며 당의 흡수를 늦춥니다. 과일과 해조류와 콩에서 풍부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대변의 부피를 늘려 장의 운동을 도와줍니다. 통곡물과 채소와 콩에 많습니다. 현명한 식사란 이 둘을 균형 있게 섞는 것입니다. 콩은 시니어에게 특히 효율적인 식이섬유 근본입니다. 한 컵의 콩에는 6에서 8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조리와 보관이 쉬워서 매 끼니에 얹어 먹기 좋습니다. 냉장고에 삶은 콩을 준비해 두었다가 밥과 샐러드와 국과 나물에 가볍게 추가하십시오. 적은 노력으로 섭취량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실천 계획을 제안합니다. 첫째 주는 몸풀기 단계입니다. 하루 5g을 목표로 합니다. 아침에 귀리죽을 작은 종지로 드시고 점심에 사과를 반 개 껍질째 드십시오. 저녁에는 밥숟가락 1숟가락 분량의 현미를 기존 밥에 섞어 시작하십시오. 2주에는 속이 부풀 수 있으니 물을 평소보다 2~3컵 더 마십니다. 둘째 주는 익숙해지기 단계입니다. 하루 10g을 목표로 합니다. 아침에 귀리와 요거트 대신 두부와 김과 미역을 곁들인 간단한 반찬으로 섬유와 단백질을 함께 챙깁니다. 점심에는 강낭콩 한 줌을 샐러드에 얹습니다. 저녁에는 콩나물과 시금치 같은 나물을 2가지 이상 추가합니다. 셋째 주부터는 매주 5개씩 늘리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접시 절반 식물을 습관으로 굳힙니다. 잡곡밥의 비율을 서서히 올리고 간식은 과자 대신 견과와 과일을 선택합니다. 물은 여전히 충분히 마십니다. 4주가 지나면 몸은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놀랍도록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물 섭취의 요령도 알려드립니다. 식이섬유를 늘리는 날은 작은 텀블러를 지니고 다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 식사 전후로 반 컵씩, 오후에 1컵을 더해 보십시오. 불용성 식이섬유가 물을 머금어 대변의 부피를 늘릴 때 변은 부드러워져서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이 딱딱해져 변비와 치질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과 해조류를 함께 늘리면 변비가 심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식의 선택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배가 고플 때 과자나 튀김을 집는 대신 껍질째 먹는 사과와 배를 선택하십시오. 이 간단한 교체만으로도 하루 섬유 섭취량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는 견과를 작은 손바닥만큼만 드십시오. 기름진 군것질 대신 식물성 간식으로 바꾸면 밤사이 위장이 편안합니다. 젓갈과 짠 찌개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치와 장류는 발효식품이라 장에 도움이 되지만 염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섬유를 늘릴 때 짠맛이 강하면 물 섭취가 늘더라도 부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싱겁게 조리하고 신선한 나물과 해조류로 간을 대신하십시오. 장수마을의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은 과식이 아니라 꾸준한 식물성 식품의 섭취입니다. 아침에는 잡곡죽, 점심에는 나물과 콩, 저녁에는 생선과 채소가 균형을 이룹니다. 이 식탁에는 화려한 보충제가 없습니다. 대신 밭에서 나온 섬유가 매 끼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식탁도 그 방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식이섬유는 몸에 좋은 영양소지만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철분과 칼슘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일부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많이 먹는 습관을 오래 유지하면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장량을 존중하고 점진적으로 늘리는 원칙을 지키십시오.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분은 더욱 천천히 가야 합니다. 식단을 바꾸는 첫 주에는 가스와 복부 팽만이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잡곡의 비율을 낮추고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과 해조류로 방향을 잡으십시오. 장내 미생물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씩 몸의 신호를 들으면서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이제 하루 식사 순서를 함께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아침은 가볍고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귀리죽이나 보리죽을 작은 공기로 드시고 김과 미역을 곁들입니다. 사과 한 조각으로 입맛을 깨워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듭니다. 점심은 접시 절반 식물의 법칙을 실천합니다. 나물 2가지와 해조류 1가지로 섬유를 채우고 콩을 한 줌 얹은 샐러드를 곁들입니다. 밥은 현미와 보리를 반반 섞습니다. 저녁은 과하지 않게 마무리합니다. 채소 반찬을 충분히 두고 단백질은 생선이나 두부로 가볍게 합니다. 밤에는 물을 1컵 더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장 운동을 돕습니다. 주말 장보기 팁을 드립니다. 현미와 귀리와 보리를 소포장으로 구비합니다. 검은 콩과 강낭콩과 병아리콩을 삶아 소분해 냉장 또는 냉동합니다. 미역과 다시마와 톳을 말린 상태로 두고 필요량만 물에 불려 쓰십시오. 사과와 배와 감귤과 같은 제철 과일을 껍질째 먹을 수 있도록 깨끗이 씻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냉장고 첫 줄에 나물과 샐러드 채소를 보이는 곳에 둡니다. 보이는 자리가 곧 먹는 자리입니다. 외식에서도 섬유는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한식집에서는 나물 반찬을 더 요청하고 밥은 잡곡으로 바꾸며 찌개 국물은 절반만 드십시오. 분식집에서는 김밥에 채소를 많이 넣어달라고 부탁하고 면 요리는 미역국과 함께 드십시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루 섬유 섭취의 지도를 완성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정리합니다. 식이섬유는 혈관을 지키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한국 성인의 기준은 남성 25g, 여성 20g입니다. 처음에는 5g부터 시작하고 둘째 주는 10g, 그 다음부터는 매주 5g씩 늘립니다. 수용성과 불용성을 균형 있게 먹고 물도 충분히 마십니다. 콩과 통곡물과 해조류와 과일과 나물을 생활의 중심에 놓습니다. 무엇보다 몸의 속도를 존중하고 꾸준함을 선택합니다. 식이섬유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용성과 불용성의 차이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젤처럼 변합니다. 이 젤이 장에서 당의 흡수를 늦추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합니다. 또한 담즙산을 흡착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수용성 섬유는 사과와 배 같은 과일,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 그리고 귀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장 속에서 부피를 늘려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불용성 섬유는 변을 무르게 하고 배출을 도와줍니다. 통곡물, 콩류, 채소 껍질. 이곳에 불용성 섬유가 풍부합니다. 건강한 식탁은 이 2가지를 함께 갖추는 것입니다. 수용성과 불용성은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 합쳐져야 완벽한 장 건강과 대사 균형을 만듭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불용성 섬유를 물 없이 많이 먹으면 변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반드시 곁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는 습관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식이섬유를 늘리기로 했다면 하루 6컵에서 8컵의 물을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컵, 식사 전후에 반컵씩, 오후에 피곤할 때 물 1컵, 저녁에는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가 제 역할을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지고 변비가 심해집니다. 심하면 치질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섬유와 물은 반드시 세트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세계의 장수마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미역과 다시마와 고구마를 매일 먹습니다. 그들의 밥상은 자연스럽게 수용성 섬유와 불용성 섬유를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80세가 넘어도 혈압과 혈당이 안정적이라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의 장수 노인들은 렌틸콩 수프와 보리빵을 즐깁니다. 여기서 콩은 수용성 섬유, 보리는 불용성 섬유. 이 둘이 만나 장수의 식탁을 만듭니다. 한국의 장수마을 어르신들은 나물 반찬을 기본으로 두고 콩밥을 곁들입니다. 그들의 밥상에는 과장된 보충제가 없습니다. 대신 밭에서 나온 섬유질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루 3끼 식단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은 귀리죽과 사과 한 조각으로 시작합니다.
점심은 콩밥과 시금치나물과 미역국, 저녁은 보리밥과 두부구이와 다시마 무침. 이렇게 구성하면 하루에 20g 이상의 섬유를 무리 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간식은 과자 대신 삶은 옥수수 1개나 배 1개를 선택하십시오. 밤에 출출할 때는 견과류를 한 줌 드시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실행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현미밥과 콩자반, 화요일에는 귀리죽과 김무침, 수요일에는 보리밥과 나물 3가지, 목요일에는 통밀빵과 야채 수프, 금요일에는 콩밥과 미역국, 토요일에는 렌틸콩 샐러드, 일요일에는 귀리와 과일을 곁들인 요거트.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매일 섬유질이 채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철분과 칼슘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장이 예민한 분들은 경련성 변비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남성은 하루 25g, 여성은 하루 20g. 이 선을 지켜야 안전합니다. 실제로 한 70대 남성은 식이섬유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40g 이상을 억지로 챙겼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철분 흡수가 잘 안 되어 빈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배에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다시 권장량으로 줄였을 때 비로소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꾸준히, 그리고 적정량으로. 이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제 시니어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잡곡밥을 하루 만에 바꾸는 것입니다. 흰쌀밥에서 바로 현미밥으로 바꾸면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둘째, 물을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만 늘리고 물은 그대로면 변비가 악화됩니다. 셋째, 보충제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가루 형태의 섬유 보충제는 보조일 뿐이지 식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섬유질만 신경 쓰고 단백질이나 칼슘은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이 실수들을 피하면 성공적인 섭취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하루 5g부터 시작해 매주 5g씩 늘립니다. 둘째, 수용성과 불용성을 균형 있게 챙깁니다. 셋째, 물은 하루 6컵 이상 충분히 마십니다. 넷째, 콩과 잡곡과 해조류와 과일을 매일 접시에 올립니다. 다섯째, 과하지 않게 권장량을 지킵니다. 이 5가지가 평생 건강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파이버맥싱이라는 말이 젊은 세대에서 시작됐지만 사실은 우리 시니어에게 더 절실한 습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접시 하나부터 바꿔보십시오. 내 몸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건강을 지키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